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정말 오늘 하루 암호화폐 시장에는 많은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소식들도 끊임없이 나오면서 이거 다시 시장 하락하는 거 아니야 하는 이런 투자자분들의 불안감, 두려움이 다시금 좀 증폭될 수 있는 이런 기폭제 같은 하루가 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에는 여러분들도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크라켄 거래소와 관련한 이런 이슈들 때문에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의 가격은 그래도 오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어제 대비해서는 많이 하락했죠. 네, 3.70% 하락한 21,890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은 5.25% 하락한 1,548달러대를 나타내고 있고 6의 XRP는 1.73% 하락한 0.38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6%로 아까 이제 오전에 봤을 때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도 이와 비슷합니다. 57%, XRP의 경우도 숏 포지션이 61%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코인 인제 소식에 앞서서 얼마 전에 전 세계적으로 참사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대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현재 사망자가 2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역대 6번째 참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를 보게 되면 시리아 구조대가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부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정말 이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일상이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내일, 오늘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간절히 원하던 날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었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국민분들이 정말 하루빨리 이런 게 복구가 되어서 마음 편한 날들을 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인 소식으로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오늘 암호화폐 시장 아주 박살이 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영상에서도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주 비트코인이 박살이 났네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이제 전 세계 3위 거래소라고 불리는 이 크라켄 거래소에서 미국에서의 스테이킹 서비스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 문어 대리란다. 네, 죄송합니다. 이 문어 대가리가 이끌고 있는 이 SEC에 이제 트집을 잡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스테이킹 서비스 종료와 관련해서 아주 전 세계가 이렇게 좀 들끓고 있습니다. 이에 한 가지 지금 이유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혹시 미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유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반격 때문에 지금 점점 수세에 몰리면서 전장 상황이 완전히 전쟁 초기와는 역전이 된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이끌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쟁이 발생한 2022년 2월 이전부터 이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법안을 계속해서 제정을 하게 되었죠. 원래 생각을 해보면 2021년, 2020년만 하더라도 이 전쟁 발생하기 1년 전만 하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매우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던 국가였다. 그러다가 뭐 긍정적으로 살짝 봤다가 또 부정적으로 봤다가 하던 국가였는데 이 전쟁이 발생하기 한 6개월 전부터 상당히 좀 급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갑자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재정 규제들이 빡빡빡 정해지면서 이게 왜 그런가? 일단 좋은 소식이 나오니까 암호화폐 시장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 같긴 한데 너무나 급진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게 왜 그럴까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2월 전쟁이 발생을 한 거죠. 이에 서방 국가들의 제재에 대해서 이미 러시아는 예상을 했을 거고 이에 대한 자금 조달 수단, 이제 전쟁에 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금 조달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은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또 나온 소식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인식이 러시아에서 바뀌나 이 채굴센터에 대한 대폭 지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 1위의 암호화폐 채굴 국가가 이제 과거에는 2021년 5월 이전에는 중국이었는데 이 중국이 5월에 갑자기 전면적으로 채굴 금지령을 내리면서 골드러시 이 채굴자들이 미국으로 다 몰리게 됩니다. 이후 미국이 압도적인 1위였다가 이제 중국이 쥐도새도 모르게 갑자기 중국 채굴에 대한 걸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 중국 내의 해슐레이트 비율이 미국에 이어 2위의 자리에 차지해 있는 현 상황입니다. 예, 러시아도 여기에 동참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든 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국가를 좀 살려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이제 미국이 이러한 것을 눈치채고 암호화폐를 완전히 금지시키려는 것은 아니지만 성장폭을 둔화해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 상황이 러시아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으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기 위한 작전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무튼 이 크라켄과 이 SEC 간의 이러한 공방전이라고 하기도 좀 뭐하죠. 이제 SEC가 그냥 단박에 벌금 때리고 합의를 봤는데 SEC 위원장 이 문어 대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암호화폐 스테이킹 이자 제공 시에는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 스테이킹뿐만 아니라 언이라든지 보상, 연금리 이에 준하는 어떠한 보상, 이 암호화폐를 맡겼을 때 보상에 관해서는 모두 다 증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킹 같은 경우는 이 스테이킹이 금지가 되었다라고 이 1차적인 문제로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후에 문제가 또 발생을 하죠. 이 크라켄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이 즉시 서비스가 종료됐기 때문에 이 스테이킹 자금들을 이제 투자자들한테 당연히 돌려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기관 투자자들도 당연히 있겠죠. 고객 중에 이 고객들에게도, 기관 투자자들에게도 천문학적인 자금을 이제 돌려줘야 되는데 만약 이 자금이 없다면은 어떠한 일이 또 발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스테이킹을 맡긴 이제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저번에 이 제네시스 트레이딩과 이제 고파이와 같은 이런 관계들이죠. 혹시나 이 스테이킹 금지에 관해서 다른 거래소들 바이낸스라든가 이제 코인베이스라든가 이 크라켄 외에도 스테이킹을 지원하는 거래소들의 스테이킹 서비스가 금지가 되었을 때 이외에 이제 그 연쇄 파산들이 혹시나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싶은 두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 앤드리슨 호로위츠의 법률 고문 마일스 제닝스라는 인물이 이러한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 크라켄과 SEC가 합의를 했는데 이는 타거래 플랫폼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일단 이게 뭔 내용인지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법률 고문 마일스 제닝스가 트위터를 통해 이 크라켄과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합의는 다른 거래 플랫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제 스테이킹은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는 합법적이며 더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 기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번 합의는 증권법에 위반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구축한 거래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웹3 투자자로서 우리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산발적인 집행 조치를 통해서만 규제하는 모습에 실망했다. 이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시장의 명확성을 부여하고 사전에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이 인물이 또 계속해서 이제 비판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암호화폐 이제 지침 낸 게 4년 전인데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스테이킹을 서비스를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이렇게 해버리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죠. 이제 이는 이 인물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미국 블록체인 협회 또한 성명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킹 규제 SEC 조치 비판 성명을 미 블록체인 협회가 냈다라는 것인데, 이 미 블록체인 협회는 미국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로비 단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의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을 중단시킨 SEC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해당 성명에서 블록체인 협회는 SEC는 암호화폐 기업과 개인 투자자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으며 법 집행 권한을 남용해서 미국 내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협회는 스테이킹은 암호화폐 생태계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개인이 탈중앙화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고 투자자가 추가적인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그걸 SEC가 막아선 것. 오늘의 사건은 이대로 가면 미국은 혁신에서 뒤처질 위험이 존재한다라고 강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SEC 위원,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크립토맘이라고 불리우는 헤스터 피어스 위원도 이와 비슷한 성명으로 강력하게 이 문어 대가리를 깨야 된다라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정말 문어 숙회에다가 이거 소맥 한 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저 또한 이제 2월 14일 날 CPI가 발표될 걸 예상하고, 지금 독일과 중국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모두 다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미국 또한 별반 다르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 연준의 의장 이 제롬 파월과 미국의 이제 재무장관 이 제닛 옐런이 둘이 같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정말 흔한 사례는 아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나아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꺾여지고 있고 디스인플레이션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케이 좋다. 2월 14일 날 그러면은 성장을 하겠지. 상승을 할 거다. 시장의 예상치보다 하회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한 4일 동안 4월 동안 암호화폐 시장이 큰 일이 있을까. 이제 FTX도 터졌고 바이낸스 퍼드도 끝났고 후오비 글로벌 퍼드도 끝났고 넥소도 이제 거의 잠잠해졌고 이제 5월에 루나 터졌고 더 이상 터질 건 없다 생각하고 롱 포지션을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이 스테이킹 관련 이슈가 터지면서 비트코인 가격 21,500달러에 도달하면 청산을 맞게 됩니다. 이 문어 대가리 정말 이렇게 한번 좀 쳐보고 싶네요. 네. 지난 2022년이죠. 2021년 5월경 이 테슬라의 일론 조동아리가 말을 이제 뻐끔했을 때랑 이 비트코인으로 이 테슬라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라고 했다가 안 된다. 우린 이제 취소하겠다라고 했을 때랑 거의 비슷한 분노가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이 리플의 CEO이죠. 브래드 갈링하우스 또한 이러한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언급을 했는데 어떠한 언급을 했냐면 이제 미국 제외하고 글로벌 시장의 암호화폐 규제 도입 활기를 띠고 있다라고 언급을 한 것입니다.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SEC가 크라켄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에 제동을 건 데에 브래드 갈링하우스 이 리플 CEO가 오늘 오전 트위터를 통해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에서 잠시 물러서라. 지난 수주간 글로벌 시장에서 긍정적인 규제 도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이 두바이는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를 위한 규정을 마련했고 호주는 라이선스 및 커스터디 규제를 담은 협의 문서를 발표했다. 한국금융위원회는 증권형 토큰을 별도 규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제 그 외에도 더 있는데 이들 공통점에 주목하라. 이들 규제 기관은 미국에서 놓치고 있는 것을 포착해 리더십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 리플도 이러한 장소에서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리플 CEO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 빵형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지금 2020년 12월부터 SEC에게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SEC의 이번 조치로 인해서 지금 여론 자체가 SEC 정말 무지하다. 너네 왜 그러냐 싶은 지금 여론으로 몰고 가고 있죠. 여기에 이제 숟가락을 아니 얹을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미국 제외 글로벌 시장 암호화폐 규제 도입 활기 너네들 잘 봐라. 미국 너네들 빼고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가 도입이 좀 활기를 치고 있다. 한국 봐라. 한국
한국금융위원회는 이 증권형 토큰 이것도 규제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니네는 스테이킹을 이렇게 규제를 할 생각을 해야지 서비스를 아예 금지를 시켜버리냐 이런 무식한 놈들아 뭐 이러한 이제 뉘앙스의 언급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았을 때는 SEC의 이번 선택이 이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저번 LBRY 이 LBC 토큰 때부터 SEC가 점차 약간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라는 말이 있죠. SEC가 지금 마지막 불꽃을 피우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조금 더 좀 아쉬운 소식들도 이제 있습니다. 이 X3 캐피털 창업자의 경우는 SEC 규정 위반 암호화폐 기업에 곧 웰스 노티스가 전달될 예정이다. 이 서클과 팍소스가 유력하다. 일단 내용 전체 이 헤드라인부터가 뭔가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띠고 있습니다. 이제 웰스 노티스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신흥기술 전문 헤지펀드 X3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창업자 앤드류가 방금 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사안의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제 규정을 위반한 암호화폐 거래소 및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 며칠 또는 이제 몇 주 안에 웰스 노티스를 이제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꾸 웰스 노티스 하니까 뭐 웰스파고 아니면 웰치스 이거 두 개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무튼 이어크된 소식통은 웰스 노티스를 전달받을 업체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이 서클과 팍소스를 특별 언급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사안의 정통한 소식통이 과연 누구일지 뭐 옆집 아저씨는 아닐 거고 누군지 이게 궁금한데 이름을 공개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 웰스 노티스는 SEC가 규정을 위반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개인 및 기업의 해명을 요구하는 사전 통지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네들 이거 증권에 관련해서 문제 되는 거 몰랐냐? 이거 이렇게 법안에 문제가 된다. 왜 그런 거냐? 이렇게 쪼아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날 SEC 이 크라켄 스테이킹 서비스 증권법 위반 이 내용은 모든 지금 나오는 기사에 다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만큼 정말 암호화폐 시장에 좀 역대급 화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을 두고도 이게 더 추가로 상승할 거냐 아니면 이제 추가로 하락을 할 거냐라고 라는 이런 내용 가지고 박 터지게 지금 양쪽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뉴욕 연준에서 아주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면 네, 뉴욕 연준에서 이 비트코인이 거시 경제와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그런데 CPI에는 영향을 받는다. 이게 뭔 내용인지 약간 전설의 레전드 같은 이런 말장난 아닌지 싶은데 아마 이제 이걸 보시는 투자자분들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 지금 비트코인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져서 이제 폭락하고 지난 FOMC에 이제 인플레이션 올라서 여태까지 하락하고 금리 인상한다니까 하락하고 이제 저번 FOMC 때는 이제 금리를 25bp 올려서 상승을 했고 또 CPI 뭐 이렇게 하는데 나스닥 눈치도 봐야 되고 지금 뭐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뭐 실업 청구 건수도 눈치를 봐야 되는 이 비트코인에 지금 지금 거시 경제하고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네, 그러면 뉴욕 연준은 이 비트코인에 아예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거시 경제 뜻을 모르거나 이 둘 중 하나는 해야겠죠. 이 비트코인과 이제 거시 경제 둘 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데 이게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CPI에는 영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참 말이 맞지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비트코인과 이 나스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나온 소식이 있는데 지금 한 달간 이 비트코인과 주식의 상관계수가 67%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뭐 거의 99% 하락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이렇게 폭락을 함에도 나스닥이라든지 S&P 500
500 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거에 비해서는 뭐 크게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크립토 마켓 자체만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참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 속에 많은 투자자분들의 이런 두려움들, 목소리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제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22년 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는 거의 악몽과도 같던 해였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 1월에 조금 치유되나 싶더니 역시나 또 그런 것이 아닐까 싶은 이 두려움들 또 이제 계속해서 무너지면서 이번에는 16,000달러가 아니라 13,000달러, 11,000달러, 5,000달러 이러다 없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100%의 마음을 이해를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이제 앞에서 또 이야기를 했지만 앞에서는 욕을 했는데 이제 이야기를 인용하는 게 약간 좀 역설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 어떤 간담회 컨퍼런스에서 이제 이러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만약 암호화폐 시장 이 비트코인이 미국에서 금지시키면은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았고 이에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미국이 비트코인의 성장을 둔화시킬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절대로 금지시키거나 없앨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둔화시키는 이런 노력들은 어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암호화폐 시장이 미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다라면 암호화폐 시장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좀비처럼 계속해서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비트코인의 가격 지금 22,900달러, 900달러, 700달러 정도까지 가야 제가 이렇게 수익권을 좀 보는데 22,700달러까지 자고 일어났을 때 팡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